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여름철에 설사 쫙쫙 하고 토하는 식중독은 상한 음식, 세균 때문에 잘 생깁니다. 근데 겨울 식중독은 바이러스 때문에 잘 생겨요. 그 이름은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조건에서 잘 살아남습니다. 냉동실에서는 더 오래 보존되죠. 그래서 겨울철에 잘 유행합니다. 최근 5년간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을 보면 이렇게 연말 연초, 즉 겨울철에 환자 수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장염이 생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물설사를 쫙쫙 하지요. 뭐만 먹으면 바로 물대포 쏘듯이 쏴. 나중엔 걸을 힘도 없어지지요. 화장실 문고리 잡고 울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메스꺼리고 토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설사도 하지만 구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2, 3일 동안 계속 설사로 고생할 수 있어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탈수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은요, 옆 사람한테 전염되지는 않아요.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도 상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장염이 생겨도 그걸 안 먹은 사람은 멀쩡하죠.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이 됩니다. 이게 세균성 식중독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지난 2023년 1월에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14명이 집단으로 설사하고 토하는 장염 증상이 나타났어요.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있던 식재료를 싹 다 조사해 봤는데 식품에 의한 감염은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 났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것저것 만지고 다닌 걸 다른 아이들도 만지고 빨고 그랬다, 그러면 걸리는 겁니다. 뭘 꼭 잘못 먹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쩌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는가? 첫째는 입으로. 노로바이러스가 붙은 음식을 직접 먹어서이겠죠. 둘째는 손에서 입으로. 노로바이러스가 달라붙은 물체를 만지고 그게 결국 입으로 올 때입니다. 첫째, 음식부터 생각해보죠. 대표적인 음식이 굴입니다. 석화, 맛있죠. 이게 겨울이 제철이라서 겨울에 생굴을 많이들 드십니다. 또 김장할 때도 굴 많이 드시죠. 보쌈김치에다가 묻혀가지고. 이게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유행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설사와 구토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합니다. 그게 강으로, 바다로 흘러서 육지 가까이에서 자라던 굴, 피조개 같은 폐류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굴뿐만 아니라 해조류에도 노로바이러스가 붙을 수 있고요. 또 육지에서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그걸로 씻은 채소에도 노로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전파자가 됩니다. 설사할 때, 구토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거든요. 그 사람이 설사하고 변기에 물을 내릴 때 말이죠, 바이러스가 공중으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면요, 그 뚜껑과 좌대의 바이러스가 쫙, 만약 변기에 앉아있는 채로 물을 내리면 자기 엉덩이에 확.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설사를 할 때는요, 그 물설사의 수압이 엄청 셉니다. 그 물동을 확 쏟으면요, 이게 물이 튀기도 합니다. 아는 분은 압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손이 엉덩이에 닿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여기저기를 만지게 되죠. 수도꼭지, 손잡이. 만약 구토를 하게 된다면 웩 하고 토할 때도 그 바이러스 입자가 공중에 쫙 퍼지게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그 입자 크기가 상당히 작고 부착력도 강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입자가 수십 개만 있어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요. 감염력이 엄청 강하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에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수칙 정리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수칙은 손을 잘 씻는 겁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싹 닦아줘야 돼요. 비누로 30초 이상. 특히 외출했을 때는 뭐가 묻었건 안 묻었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손을 씻어주세요. 알코올 세정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도움이 돼도 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제거를 위해서 세정제를 쓴다면 그 락스 냄새 나는 거 있죠? 염소계 소독제를 써야 됩니다. 둘째, 음식은 잘 익혀 드셔야 됩니다.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 특히 굴을 조심해 주세요. 굴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좀 보십시오. 만약 가열 조리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 굴은 절대 생굴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판매 전에 검사를 했을 때 인근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던 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굴보다는요, 굴찜, 굴전, 굴국 이렇게 꼭 익혀서 드십시오.
셋째, 지하수를 조심하십시오. 수돗물은 그래도 소독된 물입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그렇지 않지요. 꼭 끓여서 드십시오. 지하수로 채소를 세척한 경우에 그 채소를 통해서도 노로바이러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꼭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주세요. 넷째,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면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가급적 집에 계셔주세요. 우리 코로나 걸리면 외출 안 하고 심지어 집에서도 격리했었잖아요. 노로바이러스도 그래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토하면요, 꼭 집에서 보호해주세요. 어린이집에 가면 친구들을 다 감염시킬 수 있거든요. 다섯째, 갑자기 배 아프고 물설사를 쫙쫙 하는 분들이요. 이건 노로바이러스 때문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다면요, 화장실 변기 물 내릴 때 꼭 뚜껑을 닫고 내려주세요. 물론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면 그 변기 자체에 집중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붙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공중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계절만이라도 공중 화장실에는 좌변기, 좌대를 닦을 수 있는 소독 스프레이가 좀 놔져 있으면 좋겠어요. 관공서부터라도 좀 시작해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여섯째, 대중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분은 가열한 음식이건 생채소건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노로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자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조심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곱째, 만약 조리 종사자분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절대로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배 아프고 물설사 쫙쫙 하고 구토한다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장염 증상이 없어지고 난 뒤 2주까지도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걸렸었다면 증상이 나아졌더라도 최소 2일 동안은 조리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가 꼭 겨울철에만 유행하는 건 아닙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져도 이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 지키는 거 잊지 마세요.